자, 일단은 시공간과 우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요 단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뉴턴하고 이거 케플러입니다. 얘는 이거 아인슈타인. 요 세 명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하필 딱 뉴턴 얘기, 케플러 얘기, 아인슈타인 얘기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뉴턴의 고전역학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볼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뉴턴의 운동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내용이 별거 없죠. 시간과 공간의 표준을 뭘로 정하는지 여러분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특정 시간 동안의 간 거리를 1m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시간 측정의 방법으로 이제 옛날 방식으로 앙부일구가 있었죠. 얘는 특징이 이제 오목하고요. 그 다음에 영침의 끝을 북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팅한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니까 그림자가 서쪽에서 북쪽을 지나 이제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선은 보면 길다란 게 12개거든요. 12칸이거든요. 그래서 한 칸이 2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 절기선은 13개가 있죠. 그림자가 여름에 제일 짧고 하지에 제일 짧고요. 동지에 가장 길고 이렇게 해서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면적당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계절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는 이제 요 그림자의 길이가 거의 안 변하죠. 오목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12칸인데 한 칸에 2시간이라고. 3시계. 네,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 하면 돌아옵니다. 이게 24시간이니까 한 칸이 이제 2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제가 그래프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았죠. 세 가지 그래프를 특징을 한번 보면 일단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지만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시간을 곱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죠. 주로 이걸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되고 면적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인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면적은. 그리고 이 변이 시간 그래프는 뭐 기울기가 속도이다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공식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래서 이 공식과 함께 주로 VT 그래프로 문제를 풉니다. 그다음 뉴턴의 운동 1, 2, 3 법칙을 봅시다. 뉴턴의 제1법칙은 합력이 0이면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다 바뀌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거나 정지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 두 가지 운동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제2법칙은 이제 합력이 0이 아닐 때죠. 합력은 이제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합력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정도죠.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제 3법칙은 이제 이 모든 힘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하죠.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뉴턴의 제2법칙과 관련된 이론으로 두 가지를 더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고 하나는 일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보면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고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돌해서. 그때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때는 요 힘이 평균 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인데 힘에다가 이제 변위를 곱해주면 이걸 이제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 방식으로 곱해주면 1이 되고요. 이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이제 힘을 주면 뭔가 변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속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이제 그게 이제 F = MA하고 일맥상통하는 약간 하나의 그룹입니다. 요 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거기서 요 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해서 배우죠.
심화해서 배우는데 요 식은 여기서 잠깐 보면은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요 식하고 같은 식입니다. 요 F에다가 MA를 집어넣으면 M이 날아가고 AS는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0 제곱 되죠. 그래서 요거랑 같은 식인 거고요. 근데 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제 요렇게 변환시켜서 볼 수 있죠. 이 합력이 한 일을 두 개로 나눠요. 이제 중력이 한 일하고 중력이 위에 다른 힘이 한 일로 나누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다고 그랬었고요. 요걸 넘기면 이제 일반적인 식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힘이 한 일이 0이니까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합친 게 0이 되죠. 근데 이게 0이 아니면은 이제 요게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내용의 이제 요약이 되겠고요. 이제 케플러로 넘어가서 이 케플러는 이제 케플러 1, 2, 3법칙과 그다음에 케플러 법칙과 뉴턴의 이론 사이의 상관관계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케플러 1, 2, 3법칙을 보면 1법칙은 뭐 별거 없죠. 그냥 타원이라는 거예요.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긴반지름 혹은 장반경이라고 불리는 값이 요 장축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 있는 천체와 원일점 사이 거리가 아니라 장축의 절반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요. 이 법칙은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제 같은 면적을 지나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S1 대 S2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다. 시간의 비가 면적의 비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3법칙은 이제 그 뭐 투투와 3 이런 식으로 했었죠. 주기의 제곱은 긴반질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주기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아예 등식을 세워서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인력을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는 다 작용한다. 뭐 이런 거고요. 케플러하고 뉴턴의 연결고리는 이제 등속 원운동의 예로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ma 꼴 F라는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서 F에 이제 중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등속 원운동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분의 V 제곱은 등속 원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거 자체를 그냥 A라고 두죠. A라고 두면 일단 가속도의 크기는 거리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타원 운동이든 원 운동이든 간에요. 요것도 간혹 물어보죠. 가속도의 크기. 근데 원 운동인 경우에는 R분의 V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서 V를 소거하면은 V가 주기분의 한 바퀴 길이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거해 버리면 주기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에 이제 요 케플러 3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케플러가 끝나고요.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크게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할 거고, 요게 그냥 포함시켜서 그 우주론이 일반 상대론과 어차피 관계가 있거든요. 하고 표준 모형은 사실 딱히 관계는 없지만 그냥 묶어가지고 같이 요 단원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의 차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 등속도 운동인 경우만 다룹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 좌표계를 다루죠. 요 가속 좌표계는 이제 관성력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룹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두 가지 과정과 특수 상대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일단 두 가지 과정 중요하죠. 두 가지 과정은 일단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해서 이론을 현상에 적용해 보니까 현상이 워낙 잘 맞으니까 얘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라는 건데, 요거 말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제가 옛날 사례를 얘기해 줬죠. 버스 안에서 탄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깥 세상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거라는 그 의미가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측자에 대해서 나머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가정의 이 숨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이 되면 바깥 세상, 공간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좀 쉽죠. 쉬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예,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다 똑같이 보인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게 마이커스 몰리 실험이 좀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다르지 않잖아요. 예, 다르지 않고 이거는 또 더불어서 이제 빛의 매질이라고 불렸던 에테르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힌 이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보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어요. 동시성의 상대성과 시간 팽창 길이 수증은 따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같이 묶어서 현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묶어 볼 수 있고, 그다음 질량 증가, 요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딱 하나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염두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걸 항상 써야 됩니다.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순서만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조건이 나와요. 조건이.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 기차 안에서 봤을 때,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A에 도달한다는 사건과 빛이 B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바깥에 있는 관측자에서 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바깥에 있는 관측자에서 보면 빛은 똑같은 속도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A에 도달한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에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고, 그래서 동시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다라는 게 쓰였죠. 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요, 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녀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된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이죠.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고유 시간으로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사건 1과 사건 2 사이에 시간 간격이 늘어난다는 건데, 제가 시계를 가지고 설명했었죠. 제가 제 손목 시계를 보면 초침이 0초를 가리킨다는 사건 1과 초침이 1초를 가리킨다는 사건 1이 똑같은 손목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움직이면 내 시계가 0초를 가리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내 손목 시계가 1초를 가리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다른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니까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얘가 이제 뮤온의 얘입니다. 뮤온. 기억이 납니까? 뮤온은 이제 lep톤 중에 하나죠. 예, 뮤온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예, 되게 짧은데 고전적으로 보면 그 수명 동안에 얘가 생성된 위치로부터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상대론적으로 해석하면 도달하는 게 이제 설명이 돼요. 실제로는 도달하고요. 사건 1, 2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뮤온이 생성된다는 거를 사건 1로 두고요. 뮤온이 소멸한다는 걸 사건 2로 둘 그리고 지금 절묘하게 뮤온이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소멸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뮤온이 움직이잖아요. 사건 1이 여기서 일어나면 사건 2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고유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장하는 거는 시간이 늘어나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요 녀석이 본 거죠. 요 녀석이 봤을 때 뮤온이 움직이죠. 근데 요 공간 자체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고유 길인데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용감한 관측자였죠. 뮤온과 똑같은 속도로 지면을 향해서 같이 움직이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상대론 첫 번째 가설이죠. 바깥 세상이 움직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과 공간이 요 V의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요 공간의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고, 근데 뮤온의 수명은요, 바로 옆에서 뮤온이 생성됐다가 바로 옆에서 뮤온이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건 1, 2가 일어나니까 고유 시간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뮤온의 짧은 수명이에요. 예. 근데 길이가 수축해서 공간이 수축해서 도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내용이고 하나 더 있었죠. 질량 증가는요.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면 질량이 큰 거예요. 질량이 뭐 절대적으로 크고 작고 없습니다.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면 뭐보다 크냐? 정질했을 때보다 크다 이거예요. 뭐 빠르면 빠를수록 더 커지고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관측자에 대해서 이제 정지한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그럽니다. 정지 질량. 그럼 정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정지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정지 에너지. 요게 이제 핵 에너지가 큰 이유가 질량이 조금만 결손돼도 광속의 제곱을 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큰 거죠. 요거는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일단 등가원리와 이제 일반 상대론적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등가원리는 이거였죠. 중력에 의한 효과와 가속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등가원리였습니다. 가속 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관성력과 중력이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등가원리고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이제 마이너스 ma죠. 그래서 요 우주선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가속이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 가속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력 가속도와 같으면 이 지표면에 있을 때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등가원리입니다. 이게 등가원리의 결과로 이제 빛이 휘어지고 이런 걸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등가원리의 결과로 질량 주변은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시간은 느리게 가고 공간은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등가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도 공간이 찌그러지고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게 이제 그 쌍둥이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것은 걔가 가속 좌표계니까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일반 상대론적 구체적 현상은 수성의 세차 온도, 궤도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막 그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일반 상대론이 더 정확히 측정했고요. 계산을 해냈고, 그다음 중력파도 예견을 했고요. 그다음 빛의 휘어짐 현상들, 중력 렌즈나 이제 일식일 때의 별의 위치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 지연 효과로 대표적인 게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주위에 시간이 느리게 갔던 거 하고, 그다음에 GPS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표면보다 멀리 있으니까 중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력이 센 우리 쪽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준이 될 때가 많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GPS 위성이 상대론적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주론으로 가보면요. 우주론에는 크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이제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이제 영원히 팽창한다는 거고,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크면 중력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수축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팽창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뭐 간단한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죠. 대폭발로부터 시작된 우주가요, 이제 처음에 급팽창하다가 지금 최근에 발견된 거는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발견했고, 이건 암흑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요 증거로는 적색 편의와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적색 편의는 이제 허블 우주 법칙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은하와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죠. 우주의 중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우주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였고,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빅뱅 이론에서 예견을 했는데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이 되었을 때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져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중성이 원자 상태로 바뀌면서 빛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상대론하고 관련이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준 모형을 마저 하면 여기에는 이제 크게 알아야 되는 게 네 가지 기본 힘과 그다음에 6가지 쿼크, 6가지 렙톤으로 이루어진 기본 입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기본 입자는 물질을 이루는 거고요. 네 가지 힘은 이제 그 걔네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힘은 네 가지가 있는데, 강한 상호작용은 전자기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상호작용이고, 약한 상호작용은 전자기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상호작용이고, 중력은 찌개다시라고 했죠. 훨씬 작은 힘입니다. 상대적인 세기는 결국에 원자 안에서 세기입니다. 원자 안에서. 이제 매개하는 입자 외워야 되죠.
그래서 그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매개 제일 세니까 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죠. 풀자, 글루온 하게 되고 전자기력은 그 포톤, 광자가 되고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좀 특이했죠. W 보선, G 보선인데 질량이 0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중력자, 그래비톤인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용되는 입자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쿼크, 렙톤 상관없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끼리는 전자기력 작용하고 질량이 있으면은 중력 작용합니다. 근데 쿼크에만 작용하는 힘이 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력은 이제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양력하고 관련인 게 베타 붕괴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범위가 더 작네요. 예. 요 강력하고 양력을 합쳐서 핵력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적용되는 범위가 전자기라고 중력은 무한대인데 얘네들은 핵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핵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요거 표 외워야 되죠. 특히 요 박스 친 거는 정확히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 가로줄이 전하량이 같죠? 그래서 위커크, 맵시커크, 꼭대기 커크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고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아래 커크, 아래탄 커크, 바닥 커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랑 뮤온이랑 타우 입자 요게 마이너스 2고요. 전하량이. 요것들이 중성미자. 중성이고 미약합니다. 질량이. 예,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더해서 이제 보통 우주는 요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양성자는 위커크 2개, 아래 커크 1개. 중성자는 위커크 1개, 아래 커크 2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그래도 기억을 하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